조와 국방부 장관의 이스라엘 방위군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며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부 레바논에 있는 우리 전투원들은 자신들이나 북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저지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에 제약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지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고, 저는 우리가 북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남부 레바논의 안전지대에 머물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위협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란이 압박을 받아 핵 사찰을 중심으로 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데 동의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움직임은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스위스 부르겐슈톡에서 열린 회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팀은 JD 벤스가 전면에 나서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란 대표들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테헤란 정권은 몇 달간의 소모 끝에 숨을 돌리려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즉,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감시, 동결된 자금에 대한 통제, 그리고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입니다. 네타냐후는 지지층 기대대로 대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외교를 받아들이지만 자국의 안보를 어떤 국제위원회에도 맡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직접적이거나 긴급한 위협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안전지대는 필요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이란이 약하거나 새로운 결과를 두려워해 양보한 걸까요? 네타냐후는 이 합의에서 무엇을 보고 레바논에 군대를 남기기로 한 걸까요? 트럼프는 이스라엘 자위권을 지키며 테헤란을 어떻게 압박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의 명령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군인들과 북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저지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에서 내려졌습니다. 레바논 국경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 이유는 헤즈볼라가 그 지역에서 여전히 이란의 주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에게 진정한 평화란 그 단체가 재조직하거나 터널을 재건하거나 무기를 숨기거나 발사대를 가까이 두거나 오랜 시간 경계 속에 살아온 이스라엘 가족들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타냐후의 정치적 승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이 합의는 이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압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테헤란은 군사적 입지를 잃고 고립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정권 자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로 떠오른 후에야 대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도 협상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모두가 이란이 오랜 기간 핵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도 높은 무기 사찰에 동의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의 압박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찰에 저항하던 정권이 이제는 국제적 감시를 받아들이도록 밀려난 듯 보입니다. 네타냐후는 수년 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존재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자체로 협정이 사찰, 농축물질, 그리고 핵 통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이 나라의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과장 없이 이스라엘 북부, 가자지구, 그리고 이란의 위협이라는 드라마를 요약하기 때문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란에서 레바논, 그리고 가자지구까지 이스라엘의 적들은 재건과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합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건 잠시 멈출 때마다 적이 무기를 사고 지휘체계를 정비해 다음 공격을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카츠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과 이스라엘군의 안전이 그 어떤 고려사항보다 우선합니다. IDF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총리와 그리고 IDF 수뇌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동의 자유도 보장받고 있습니다.
남부 레바논, 가자지구,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원들과 지휘관들은 용감하게 행동하며 위협을 제거하고 혁신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주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들. 이스라엘 방위군은 북부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위협을 무력화하며 테러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해 레바논의 안전지대에 계속 주둔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외교적 합의를 군사적 현실에 연결합니다. 간스가 최종 합의를 위한 기반에 대해 말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현장에 병력, 드론, 정보력, 그리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스위스의 한 테이블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안보는 여전히 레바논 남부의 언덕과 마을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더 큰 긴장은 이란과의 협상이 레바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레바논 전선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이스라엘을 안전지대 밖으로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네타냐후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워싱턴, 테헤란, 그리고 중재자들 사이의 어떤 합의도 헤즈볼라가 다시 위협을 가한다면 이스라엘의 행동을 막을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벤 그비르도 이 위기에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인 그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레바논이 자국 영토를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의 근거지로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베이루트를 공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강경했고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헤즈볼라가 여전히 무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정부 내 한 세력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벤 그비르에게 이스라엘 시민들의 생명이 어떤 정치적 셈법보다 우선입니다. 벤 그비르의 발언은 네타냐후에 대한 내부 압박도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합의 조율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우파의 일부는 더 강경한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벤 그비르는 이스라엘이 미국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트럼프를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안보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과 워싱턴 사이의 관계를 한정짓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협상할 수 있고 벤즈는 조정할 수 있으며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중재할 수 있지만 국경에서 실패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레바논 근처에 사는 이스라엘 주민입니다. 네타냐후는 이 방정식을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는 트럼프와 결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압력이 이란을 검사와 약속으로 몰아넣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국경의 통제권을 이란에 대한 약속만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 위에 드러나는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군사적 자유를 얻고 이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강요로 여겼던 사안들에 대해 이제는 그 정권이 논의에 응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언급된 14개 조항의 제안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하에 농축된 핵물질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이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단순히 평화적 이용에 대한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타냐후에게 이것이 항상 핵심이었습니다. 그 정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강력한 사찰 없이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항복 사실을 부인하려 합니다. 테헤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결정이 정권의 국가안보위원회를 거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치 현실은 훨씬 냉정합니다. 저항하다가 결국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제재를 받은 후에야 동결자산 협상에 나서며 레바논까지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자는 압박을 받아서 협상하는 것입니다. 정권은 실제로 대가를 느낄 때만 물러섭니다. 갈리바프가 협상에 직접 나선 것은 그만큼 압박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가벼운 마쿠 대화가 아닙니다. 이란 국회의장이 지역 위기 속에서 오만과의 조율을 논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경로 중 하나에 관한 일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재무장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레바논은 이 합의의 가장 즉각적인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헤즈볼라가 물러선다면 안전지대는 이스라엘 북부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다시 무장하거나 공격을 시도한다면 네타냐후는 이미 허가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행동에 나섭니다. 이런 명확함이 바로 이스라엘 우파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트라우마가 생긴 뒤에야 반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적이 국경 옆에 구조를 세우고 있을 때 문서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협상에서 이전 정부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자신이 해냈다고 보여주려 합니다. 즉, 이란을 석유, 동결자산, 호르무즈 해협, 핵 사찰이 모두 포함된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입니다. 이제 이란 정권은 협상 테이블에서 약속한 것을 실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적 사찰을 수용하고 레바논을 이스라엘과의 전쟁 기지로 쓰는 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네타냐후는 이미 입장을 정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면 합의가 의미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매일 진실된 정보로 여러분께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